7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들 많으셨죠? 좀 시장 보다가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좀 공부 좀 할 겸 좀 쌓아놨던 책을 좀 봤는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블로그나 제 카페에 이 파일은 그 공유 링크를 이제 올려놓은 게시글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참고하시고요. 일단 대충 좀 빠르게 내용 보시고 혹시나 좀 부족하신 분은 그 자료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제가 여기다 좀 자료를 좀 올리거든요. 날짜로 오늘 날짜로 해서 장중에 혹시나도 시황이나 좀 볼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올리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텔레그램이나 이런 레포트들 뭐 아니면은 여기 채널 같은 걸 많이 좀 봐요. 그래서 뭐 계속 실시간으로는 못 보지만 일단 좀 볼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보는데 어제 여기 한번 블로그 한번 가보셔서 보세요. 그 뭐냐 탐방 가신 자료가 있던데 거기서 코스메가 코리아랑 생일이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내용도 있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거 컨트킹에서 매주 컨트킹이라고 나중에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네이버 카페에서 컨트킹이라고 있는데 무료로 매주 올라오거든요. 업데이트 마법 공식에 올라온 자료가 있길래 잠깐 캡처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내용 보시고요. 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라는 것도 있고요. 어제였네? 제가 림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죠. 초과 이익 또는 자녀 이익 모델 림. 근데 여기 좀 제가 쓰는 밸류툴에 밸류툴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 같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가치 평가 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 몇 가지 해서 여기서 이제 다른 시트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저도 좀 공부 좀 해볼까 하고 했는데 근데 이 변수들을 쓸 때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러니까 엑셀로 이런 것도 뭐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변수들을 설정해 주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값이 너무 변동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으로 공부도 얕게 하고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하다가 이렇게 해서 그 적정가를 구했을 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뭐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귀찮았나 보죠 아마.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하다가 좀 그만뒀던 것 같은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서 좀 보시고 여기 파일 하나 올려놨는데 여기 그 밸류트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설명해 준 파일이 있어요. 가이드 뭐 해가지고 궁금하신 분은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한 거 좀 들어보니까 자꾸 지직거리고 조금 작게 들린다는 분도 계시더라고. 어떤 분은 좀 크게 잘 들린다는 분도 계신데 간혹 하여간 마이크가 좀 그래서 새로 구매하기로 했으니까요. 비싼 거 말고요. 좀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차세대 NCM 811 배터리 SK가 먼저 상용화 있고 NCM 요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따가지고 NCM이고요. 요건 퍼센트 811.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제가 방송하면서 저도 좀 다시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공부를 다시 하고 남에게 좀 설명을 하려면 저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시는 분이 넘어가시면 되고요. 하여간 NCM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이제 NCM 양극재를 하고요. 이게 삼성 SDI는 NCA를 하죠. 알루미늄. 이게 좀 조금씩 특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결론은 이제 전해액 반응이 활발해져 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NCA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을 넣는데 수명은 짧지만 대신 전구 밀도를 높이고 고출력을 내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90% 이상까지 지금 여기 NCM은 811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고요. 오늘 뉴스에 이제 차이나 배터리 역습에 CATL 이 BMW랑 일정 규모 공급 계약이라는 소식이 있어서요. 조금 리스크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오늘자 레포트는 아니고 25일날 레포트가 좀 있더라고요. CATL 대 삼성 SDI라 가지고 비교해 놓은 건데, 저도 좀 내용 보다 보니까 이게 시장 점유율 1위인지 몰랐어요.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이 27.8%, 삼성 SDI가 5위. 그냥 큰 건 알았는데 1위인지는 몰랐네요. 생산 능력은 CATL이 우월하지만 기술력은 삼성 SDI가 좋다. 전에 그 조선사 같은 경우도 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본 게, 저가 수주해가지고 이렇게 중국 조선사들이 저가 수주 많이 했었다는, 옛날에 그랬었다는데, 나중에 왜 AS 부분이 많이 좀 힘들기도 하고 돈이 더 들기도 하고, 정작 사는 데는 비용이 작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 소요되는 그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더 많다 보니까 거기를 꺼리게 되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치면 만약에 이 레포트 상으로 얘기가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뭐 저런 그 우월한 생산 능력이라든가 그렇다고 치면 뭐 가격 경쟁력이 된다는 얘기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조금 판매가 되더라도 나중에 안정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나면 또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 SDI는 니켈 함량 60% 높은 NMC를 유기 배터리를 공급하고, CATL은 NMC 111에서 NMC 532로 한다. 니켈, 망간, 코발트겠죠? 하여간 그렇고요. 기술적 묘이 있다. 특히나 ESS 경쟁력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소개보다 반도체 수익 큰 중국. 막 요즘에 자꾸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오늘 기사 보니까 여기는 안 올려드렸구나. 삼성 반도체 부분도 올해가 정점이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결국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굵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얘는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해 쓰다가 이제 자기 기술력을 만들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내수로.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로 돌리면 국내 시장에서 이제 제일 큰 수출 시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 또 중국이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술들을 이제 통째로 넘는다는 얘기죠. 중국 업체 51%, 세믹스 49%잖아 했다는데, 세믹스가 안 하겠다 그러죠. 하여간 근데 일단 그게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기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수출 기업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그게 좀 이것에 대한 기회보다는 우려가 좀 많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7월 1일 어제 기사 중에 이게 다시 시작된 육개 시장 치킨 게임이란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맘스터치 여기 해마르푸드가 좀 생각이 났어요. 얘네들이 닭고기 들어갈 때 원재료가 들어가니까 찾아보니까 개혁 외라고 돼 있긴 한데, 원재료 상품에서 비중이 75.9%더라고요. 주요 원재료에도 육개라고 포함이 돼 있고, 보면 가격이 1, 2, 3월 달 이렇게 올라가 있죠. 1451원, 1699원, 1951원. 이게 좀 가격이 다운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얘네가 어디였더라? 대한이 안개협인데, 거기 전에 다른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또 한참 또 안 찾다 보니까 한국 육개협에 가서 좀 찾아봤어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보니까 거꾸로 보셔서 그런데, 하여간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 좀 많이 다운됐더라고요. 6월달 보면 1100원대 보이시죠? 4월달에 1600, 1800 뭐 이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가격이 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기 소자로 가격 대충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 치면 원재료 비중이 좀 있다고 치면, 저런 원재료 가격 하락은 해마르푸드에게는 긍정적인 뉴스겠죠. 그리고 뽀로로 얘기가 있길래 아이코닉스, 그럼 뭐가 있을까 해서 KND 가서 통합 검색 한번 해봤더니, KM제약 이 캐릭터 그쪽으로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IBKS 제3호 스펙이랑 이제 합병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좀 찾아봤어요. 저런 부분에서 또 뭐가 수혜받는 데가 있나 해서. 트럼프 법인세율 더 내린다. 21%에서 20% 내린다나요? 미국 기업들은 참. 하여간 이러면서 이제 국내가 좀 불었는데, 올해 이제 법인세를 개정되면서 왜 삼성이 보면 국내 법인세 연 17조 전망이랐는데,
법인세 과세율 중에서 최고 세율 25% 구간이 적용되면서 얘네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된 거죠. 인상효과. 법인세율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10% 2억 원에서 200억 20%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씩 생각이 드는 게 수익이 기업이 적자가 아니라면 수익을 내는 종목이라면 저런 법인세 영향 받은 면제되는 기업들 외에 기업 원주도 있지만 기업 혁신 도시 뭐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 어른 산업단지 같은 데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법인세를 탕감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왜 그러면서 어차피 지역민들의 뭐라 그러나 직원 채용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수익이 좀 나는 기업들이면 수익성이나 이런 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부분도 좀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퍼나 EPS가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 또 나중에 되다 보면 또 법인세를 차감하고 계산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보통은 3년 짧게는 보통 5년 그 정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보다 보면 퍼 같은 경우도 어디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바람에 좀 얘기하는 퍼가 어떤 퍼를 얘기하는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영업이익 가지고 퍼를 얘기하기도 하고 보통은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총 주식수 가지고 하는데 자사주를 제외하고 주식수를 계산해서 이제 퍼나 EPS를 수치를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내용 보시면 자기 주식이라 가지고 여기 내용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게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두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본 조정될 때 자본에서 변동될 때 마이너스가 돼요. 이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마이너스 됐다가 이거는 이제 특히나 생각하시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나 주주 입장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좋은 점은 배당에서 그게 제외가 되죠. 자사주만큼.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받는 배당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각을 주로 많이 하는데 보통은 저 자사주 매입할 때 소각을 전제로 하게 되면 보통은 그때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겠다. 근데 보통은 그냥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하면 나중에 보통은 소각이라는 얘기가 발표 당시에 없으면 그냥 쌀 때 사서 높을 때 그냥 팔아먹어요. 그럼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배당 제외되는. 그렇다 보니 그게 어차피 소각 효과가 없으면 그 배당에서 제외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전체 주식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을 할 때.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 콘텐츠에 대한 레포트가 있는데 이게 레포트 같은 경우는 가끔씩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기가 되면 레포트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상반되는 레포트가 있길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200원으로 목표가를 하향했고요. 이런 것도 보면 저는 좀 보거든요. 뭐 때문에 하향을 시켰는지, 뭘로 하향을 시켰는지. 보면 유상증자 26% 그리고 2019 이렇게 증자 부분 넣었는데 내년 순이익은 20% 상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26% 이렇게 따져보면 26%가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20%가 반영되다 보면 12달 뒤로 EPS 를 가정하면 10% 하향으로 목표가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8,200원을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자본표 보니까 그 자본금 증가된 걸 보니까 반영은 했더라고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12months forward EPS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트레일링 EPS라고 있는 거 있죠. F 가이드 잠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는 그러니까 트레일링 EPS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요즘에 만약에 지금 2분기잖아. 근데 1분기 실적까지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더하기 올해 1분기 해서 그걸 가지고 연환산으로 해서 잡은 EPS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연환산 기준 EPS로. 근데 보통 레포트에 나올 때는 트레일링 EPS도 나오긴 하는데 보통은 뒤에 걸 땡겨 쓰다 보니까 어차피 주가라는 게 현재 시점이 아니라 보통은 기대감을 먹고 살다 보니까 주가라는 게 그래서 12개월 뒤로 12개월 동안의 EPS를 계산을 하고요. 계산 시격이 좀 써 있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저도 수학엔 자신이 없지만 대충 이해는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저렇게 써놨는지는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요. 여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레포트가 있는데 여기 그렇고 보면 자본금 요거 레포트 보면 57억 570억에서 720억 이렇게 늘어있죠. 자본금 늘고 자본잉여금 늘었고 유상증자를 좀 반영했다는 얘기죠. 재무상태표에. 그리고 제 컨텐츠들이 또 다른 레포트가 있는데 이건 12,000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스트롱 바이. 이런 뷰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뭐가 다른가 했어요. 저 목표가는 뭘로 정했을까? 근데 위에 보면 얘네가 이 퍼를 뭘로 정했지? 퍼 28배네요. 그죠? 28배인데 그러니까 저런 거 보실 때 목표가가 우와 이랬을 게 아니라 목표가를 뭘로 해서 수치가 저렇게 나왔을까? 왜냐면 예상 실적이라는 게 크게 차이가 날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갭이 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보수적인 레포트를 좀 보는 경향도 있고 한데 이 레포트 같은 경우는 좀 12,000원 상향을 했는데 타겟퍼를 35배를 줬어요. 저기 위에 레포트 하향한 거는 28배를 줬고 그러니까 그럴만 하겠죠. 그리고 게다가 저기는 어떻게 적용인지 모르겠지만 주식수 보시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자기 주식을 뺐죠.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렇게 좀 계산을 했고요. CJ 오쇼핑 요즘 주가 흐름이 좀 좋아서 레포트도 봤는데 커버리지 개시 뭐 이런 레포트가 있었고요. 신흥 SEC 5만원 상향 레포트가 있고요. 헝가리 공장 그래서 풀캐파 이게 보면 여기 보실 때 이게 캐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대충 옛날에 매출액에서 얼마나 늘어나고 그 매출 비중이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구나를 한번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천억 작년에 1330억 그죠? 매출액이 그렇고요. 이 신흥이 이제 삼성 SDI 비중이 많죠. 근데 중대형이란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도 레포트나 내용을 보시면 중대형 쪽으로 이제 수익성이 나온다 그러죠. 그 수혜를 보면 이제 신흥 SEC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콜마 소식이 있는데요. 요 근래 주가가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길래 뭔가 했더니 CJ 헬스케어 이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했어요. 한국콜마홀딩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뒤에도 있지만 오늘 수급이 좀 좋더라고요. 오늘 근데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이제 분기 시작하는 날이죠. 3분기 시작하는 7월인데 이런 날 들어오는 수급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뭐 오늘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뭐 내일 계속 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관심을 갖고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한국콜마의 오늘 기사 내용 중에 중국에 건강식품 공장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소식이 있는데요. 내년 9월 완공이라 가지고 이 콜마 B&H가 건강식품 공장 짓는 건데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옛날 기사 보시면 그 콜마 B&H 19년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9월이라고 좀 늦춰진 것 같아요. 이게 애터미랑 하는 거거든요. 보면 한국 오늘 기사고요. 콜마 B&H 공장 애터미는 주방용품 어쩌고 공장도 하고 애터미랑 공장 건강식품 2동, 애터미 비전 뭐 센터 1동 뭐 이래가지고 애터미랑 하는 부분이 애터미 차이나 설립 등기도 완료했고 이 부분을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큰 이슈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랬고요. 미래컴퍼니 NDR 후기 신사업 매출 가지 레포트 보실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둬서 그 레포트가 나오는지 뭘 좋게 보는지를 보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쁜 기사만 찾는 것도 저도 뭐 안 좋은 쪽을 찾는다고 하지만 레포트에서 좋은 쪽 뭐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저게 좋아서 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다고 치면 저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저게 매출 가시화가 된다는 가정이니까 그럼 저 부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모든 레포트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상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우여곡절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레포트를 보고 보는 사람의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레포트에서 포인트를 찝어준 거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레포트에 얘기한 부분처럼 가시화가 되는지를 계속 좀 관심 있게 뉴스도 보고 뭐 이러면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삼성물산에 대한 레포트가 있었고요. 그 조선 뭐 신조선가 더 오른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요즘에 지금은 아닌데 전에 이제 뭐 수주를 많이 하고 막 하면서 한동안 그죠 수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또 우려 섞인 얘기는 이 신조선가가 안 오르는데 옛날 저가로 받는다는 거죠. 조선가가 안 오른 상태에서. 왜냐면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한도 끝도 없이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게 수주가 잔고가 차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신조선가가 오르고 나서 좋은 가격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못 받을 수가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하여간 뭐 이런 부분 신조선가 상승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었는데 뉴스에 이번에 또 후판 가격 또 올리나 뭐 이런 안 좋은 기세가 있었어요. 이 원자재 가격이다 보니까 이 후판 가격 올리는 거는 조선사한테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한번 좀 내용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아침에 또 아름 레포트에서 얘네들 중소형주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총이 작다 보니까 770억짜리에서 오늘 그냥 아주 그냥 변동성이 상한가에서 밀린 것 같던데 하여간 장 전에 나왔고요. 내용을 딱 봤는데 대두에 대한 얘기도 저는 기사에서 좀 보기도 했었고 그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았고 해서 유심히 좀 봤었어요. 하여간 그렇다네요. 그래서 뉴스가 몰려서 한번 정중에 제가 11시 9분에 한번 캡처한 거고요. 일단 상한가 한번 찍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수입산 대두를 관세를 철폐하겠다 그러죠. 우리나라나. 왜냐면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얘네가 보면 세계 대두 중에 60%를 수입을 해요. 그죠? 그중 절반은 브라질에서 3분의 1은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미국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한테 왜냐면 또 대두를 수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쓰려면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는 이제 관세를 없애주면서 미국한테만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건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엔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미국에서 안 들여오고 다른 데로 수입을 했는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나 봐요. 중국은 잘 안 들어가고 미국 거는 못 들어가서 어딘가로 이제 좀 돌아가야 되고 하다 보면 대두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남아돌게 되면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스토리로 좀 만드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좀 분기 보고서를 좀 찾아봤더니 대두유 사주하고 CJ제일제당이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고 점유율은 사주회표가 30.4, CJ가 더 많네요. 33.9%. 대두박이라는 게 있고 쓰는 용도가 대두유, 제품엔 대두유, 대두박, 대두분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두 가지 대두유와 대두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하네요. 하여간 원재료 가격 보면 이렇고요. 대두를 보니까 미국에서 수입을 하더라고요. 미국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그렇게 되면 저쪽으로 가던 게 국내로 들어오면 하여간 근데 중요한 건 환율이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랑 좀 조금 상쇄는 된다는데 그렇고요. 하여간 내용을 좀 체크해 보세요. 대두 가격 봤더니 언제부터야? 5월 말부터 가격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저게 달로 이렇게 분기로 표현됐나? 분기로 표현됐구나. 가격이. 그렇다 치면 이게 평균 가격을 내려나 마지막 가격을 내려나 모르겠네요. 할 때는 원재료 가격을 저기서는 적용이 아니면은 이게 좀 그러면 좀 딜레이된 기간이 있거든. 실제로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적용되는 기간이 그러면 이게 2분기에 적용이 안 되고 이 원재료 가격이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신대양 제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몇 가지 기업들이 원재료를 그때 바로 원재료 가격이 적용돼서 이게 원가로 계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레깅 효과였던가? 까먹어요. 어제 일도 잊어버렸는데 뭐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단순 계산에서는 6월 초부터 7월 초 대충 봤더니 대두 가격이 한 14.3% 떨어졌고요. 환율은 4.5% 올랐네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따져본 거예요. 근데 달러 부채가 많아서 환율 10% 상승 시 57억 원은 손실인데, 이거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평가 손실이잖아요. 평가 손실. 나중에 또 환율 하락하면 또 어차피 뭐 평가 수익으로 좀 들어올 텐데, 저거 뭐 실제로는 뭐 그냥 수치상으로만 그런 거니까요. 저거는. 하여간 그랬고, 오늘 보다 보니까 막판까지 못 봤는데, 아유, 대주주지 보유율이 50%예요. 50%인데 거래량 회전이 한 35%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량 회전율은 이 총 주식수에서 35%가 그냥 회전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총 주식수가 100주면 35주가. 근데 그 이상이었죠. 제가 봤을 때가 35%였으니까. 아, 이건 그냥 수급이냐. 하여간 오늘 좀 본 거는 이 정도였습니다. 네,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